장규권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일사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사업 문제점과 대명열 빛거리 시장 5개영업 관리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빛공원은 지난 2006년 조성 당시 야외 공연장을 갖춘 금천구의 대표적 도심 공원으로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소음 등으로 문제로 2018년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구정 관리 소홀로 여러 문제 얘기하다가 2021년 10월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문화 향유 기획 증진을 위한 야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사전 절차 문제와 예산 확보 문제로 지연됐다가 2023년 3월 29일 추경안에 확정되면서 재궤도에 올라가게 되고 본 공사가 2024년 4월 8일 착공하여 2025년 3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빛공원 재조성에 74억 원, 맑은 누리 작은 도서관 등 조성에 약 5억 6천, 금빛 센터 리모델링 약 22억 소요되었으며 구비로만 약 68억 원이 투입된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완전히 새로워진 금빛공원으로 문화, 체육, 휴식, 공존의 명소가 될 것이라 기대와 달리 준공 후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경 관련의 문제입니다. 본 공사 시작 전 2023년 10월 그간 이용 주민에게 훌륭한 그늘을 제공해 주던 지름 45cm 소나무 등 지름 20에서 40cm대의 굵고 오래 수령 수목 27추가 가산 등 구유지로 이식되었습니다. 당초 잠시 이식했다가 다시 공원을 옮겨 심기로 했으나 처음 설명과 달리 극경한 환경 변화에 따라 고사 가능성의 이유로 재이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간 지연된 사업으로 그간 주무부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예산을 확정된 이후 신속히 수목 이식을 작업을 앞당겨 집행했다면 수목 이식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굵고 오래 수령의 수목 이식되지 않은 대신 공원의 수고 1m 내에 수간폭 30에서 50cm의 작은 나무 약 19,000주가 식재되었습니다. 작은 크기 나무 기존과 달리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한정된 공간에 너무 밀착하여 심어진 향후에 이들의 나무들이 생후 환경을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경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12억 6,500만 원이 조경 예산을 맞춘 작은 나무 위주로 심기에 급급했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하청받은 조경회사가 전문성 있게 사업을 수행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그늘 제공해주던 큰 나무들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늘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문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늘막과 벤치가 조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직사광선을 막지 못해 주민들은 정착 이용하지 않고 아래쪽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배수로 시설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우기철 도래기 하기 전 5월의 강수에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빗물이 배수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넘쳐 정원 곳곳에 깊게 파였으며 심지어 지하 주차장까지 흙탕물이 유입되고 말았습니다. 금빛공원 형태가 계단식 경사진 형태로 조성된 탓에 강수에 따라 배수 시설 정말 꼼꼼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배수 시설 구조 설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지 장마철과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의 어떤 수해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배수로 시설은 설계는 왜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초소와 맑은 누리 작은 도서관 그리고 공원의 야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재조성 전에 자율방범초소는 그 위치나 미관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조성 공사 시 건물 지하로 옮기기로 했으나 결국 1층에 설치되었습니다. 1층은 주민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공간이지만 자율방범초소는 상실 출입문이 걸어 잠궈놓고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이라는 당초 약속과 달리 건물 1층에는 그래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이곳의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누리 작은 도서관, 자연 속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 단장을 해서 문을 열었지만 현재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자리에 새롭게 건축한 건축 공간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충분한 수요 예측 없이 주먹국시로 사업 방식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공간 이용의 효율성의 제고에서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사진에서 보는 공원 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새롭게 조성된 공원이지만 조명이 부족하여 어두운 천지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가 않고 남녀노소 자유롭게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기엔 너무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 향후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에 약 101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만 조경의 문제, 배수로 시설 부실, 자율방범초소와 맑은 누리 도서관 활용 문제 그리고 야간 조명 문제까지 세심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에 대해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원인과 개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 당초 목적대로 주민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공원으로서 우리 금천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정책을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명 열빛거리 시장 5개 영업 단속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흥대로 224번지 경우 건축물 대장상 1종, 2종 그린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으로 표시된 16층 주택복합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아파트 29세대, 오피스텔 128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1층에는 맥주 등 주로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2곳이 2021년부터 5개 영업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야간 가게 5개 영업, 인한 소음, 담배 연기,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이 건축물 입주자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이 불편, 가중되어 야간 5개 영업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단속 주무 부서인 위생과는 작년 2024년 11월 6일 두 곳을 주류 판매 일반 음식점에 대해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2025년 11월 3일까지 시정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측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린 위생과는 시정기간도 근거하기도 전인 올해 2025년 3월 24일에 자신의 행정처분을 뒤집는 5개 영업, 면적, 입평방미터 확대 신고를 수립하여 합법화시키는 자기 모순적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위반한 다른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특정 업소에 관한 초과 면적 허용하는 신고를 수립한 경우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내에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5개 영업 반대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5개 영업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은 용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행정청이 위반한 초과 면적 영업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초과 면적 포함하여 다시 신고를 수립한 경우 재량권 이탈 및 남용에 해당하며 형평성과 신뢰 행정의 원칙에 반하고 법령 위반성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5개 영업 면적, 제한 보행권, 확보, 소방 안전, 도시 미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완화하는 행위가 해당 공익을 훼손할 경우 행정행위, 목적 상실 및 공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5개 영업하고 있는 현장 사진에서 보시면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테이블이 도로변까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위에는 물통, 의자, 직계물, 각종 물건들이 어지럽게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흥대로 51길 1m 이상인 전면 공지 조성구역 침범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로 전면 공지 내 공작물 등 보행이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장치물 설치가 불가품에도 이를 일반한 것이며 보차 혼용도로인 보행자 우선도로에 보행자를 위협하고 보차 혼용도로 통행 방해하는 명백한 주민 안전을 위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위생과는 도시계획과 관계부서는 식품 적재업소 제한사항에 대해 확인 요청에 대한 서류상 문제없이 회시만 접수하고 5개 영업 확대 신고 수립해 준 것입니다. 신고할 때만 형식적 요건만 지키고 이후 영업 시에는 지키지 않는 형태에도 위생과는 현장 점검 없이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내린 시정명령 무력화시키는 불법 형태를 용인했습니다. 전형적 탁상 행정이자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을 한 것입니다. 야간 5개 영업 반대하는 아파트 등 거주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특정 업소에게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오히려 행정처분을 뒤집는 5개 영업 면적 확대 신고를 수립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인지 인허가 사안이 아니고 신고 사안이라 신고서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현장 점검 없이 무조건 수리해줘야 하는 건지 주민 민원이 해소하면서 5개 영업도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자영업자는 규제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거주자 등의 소음, 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영업도 잘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단속 방침을 수립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중심으로 엄정하고도 형평성 맞는 합당한 법 시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 장님 나오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금백공원이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죠? 네. 많이 들어갔는데 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적시에 맞춰서 지금 그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금백공원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 질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고요. 지금 저하고 먼저 약속했을 때 방범초소 있잖아요. 네네네. 방범초소가 원래 방범초소는 5장만 쓰기로 했어요. 거기 쉼터로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네. 그 문이 계속 잠겨 있습니다. 제가 한 3개월째 가보는데 네. 계속 잠겨 있는 그 좋은 자리에 방범초소를 넣어놓고 문을 잠궈놓고 먼저 저하고 약속할 때는 방범초소는 쓰면서 5장만 쓰기로 했고 그 쉼터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쉼터 안 만들어준다 했으면 통과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공간이 주민에게 처음 조성이 될 때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건에서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체와 또 자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 작은 공간에 지금 나무가 19,000주가 식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끼리 너무 촘촘히 심어서 엉켜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은 지금 이
금빛공원 주민이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늘이 없습니다. 먼저는 그늘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 나무만 다 심어놔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빛공원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네, 말씀드릴까요? 예, 예. 네.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된 초기고 아까 답변 드렸듯이 이 경사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형적 특성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식재는 하였지만 지금 초기에 나무가 이제 식재가 생육을 해야 되고 그늘이 이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 작업이라든가 조경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 작업도 안 됩니다. 너무 엉켜 있어가지고. 네. 참, 그러고 그 배수로 문제. 제가 비 오는 날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이 계단식으로 돼서 물이 하수구로 배수구로 내려가야 하는데 안 내려가고 지하 주차장이 다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참 이런 문제점. 그리고 배수로 구 만드실 때 조금 비슷하게 만드셔야 하는데 길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예? 네, 아까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기후 향후에 30년 이상의 기후 변화를 감안해서 사실상 배수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경사면이 맞지 않는 부분, 또 폭우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양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배수로 그 물이 이제 넘쳐가는 자기 물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을 했고요. 향후 만약에 폭우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왔을 때에는 적시에 나가서 같은 어떤 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 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대명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유난히도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아파트가 29군데 있고, 그러고 또 그게 뭐예요? 그리고 펜션, 펜션이 아니고, 오피스텔이 120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왔죠? 네. 저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장사를 하더라도 12시까지만 제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밖에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뭐더면 소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담배 연기 그런 걸 떠나서 이 소음 때문에 그러는데 12시까지만 좀 하자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유사한 민원들이 타 자치구에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세 군데 자체구에서 조례로 시간 제한을 하고 있긴 합니다. 밤 11시부터 보통 아침 7시까지 혹은 새벽 4시까지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를 제정한 곳들은 모두가 다 주거 지역에 한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 지역이 되어서 그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이제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 상인들이 본인들의 그런 영업권이나 생존권에 대하여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인회 등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찌 하실 겁니까? 저희는 계속 계도하고 영업주에게
소음이나 흡연 문제에 대해서 영업주가 스스로 안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상인회 등을 통해서 자정을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 두 가운데입니다. 아시죠? 어딘지?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 상가 복합 오피스텔 그런 게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도 아파트 있고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 좀 해줬으면 그 주민 민원이 많지 그 두 집에 민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민원이 주민이기도 한데 그 다른 영업주이기도 해서 좀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도 저한테 그 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12시까지만 하면 안 되냐. 예? 참 그런 민원이 왔는데 그런 방식 좀 어떻게 방법 좀 해줬으면. 네, 저희가 영업주와 상인회와 또 주민들과 협의 소통을 통해서 대책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